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뇌를 깨우는 월요일,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요,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모님들이야 당연히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독서치료라는 개념은 좀 생소해서요. 독서치료, 어떤 겁니까? 일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치유 효과가 좀 있는 책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제 상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담을 하는데, 뭔가 심리 치유를 하는데 독서라는 방법을 활용한다. 네. 이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하고 계시죠? 예, 실제로도 지금 많은 친구들하고 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 공부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어떻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이 공부만 이렇게 하지 공부에 대한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의 의미, 혹은 가치, 그리고 자기 인생하고 공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왜 공부를 하는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알려주시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부해라라는 말은 참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러면요, 이 부장님, 상담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치료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이들의 고민이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아이들의 고민의 방식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읽는 책들은 다 달라지나요? 네, 일단 제일 많이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건 심리적인 문제고요. 네. 심리적인 문제, 시험 공포증이나 자살 충동, 우울증, 불안장애, 다양한 심리 문제에 따라서 읽는 책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또 간혹 친구들 중에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를 묻기도 해요. 제 삶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네.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또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자기 진로와 관련된 미인이나 그리고 직업들에 대한 책들을 같이 읽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소장님 궁금해지는 것이요. 네. 이 지금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고민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책을 권해주시면 요즘 아이들이 좀 흔히 읽는 재미있는 소설이나 만화책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좀 책을 잘 읽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책들을 치유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네. 치유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친구는 거의 드뭅니다. 아, 실제로 이제 의욕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책 읽는 일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때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책 읽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흥미를 전혀 못 가진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두 달 정도는 강제로 이렇게 책을 권하기보다는 떨어지는 의욕을 좀 높여준다거나 그리고 자존감을 좀 되살려주는 이제 상담이 주로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고응이 오고 좀 좋은 반응이 생기면 그때 이제 쉬운 책 읽으면 본인에게 딱 감동과 많은 좋은 느낌들을 줄 수 있는 책들을 하나씩 보내서 읽기도 하고요. 네. 또 간혹은 아주 쉬운 그림책이나 그리고 아하. 짧은 좀 감동적인 동영상 그리고 시 있잖아요. 네. 짧은 시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내서 그걸 이제 독서치료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그 청소년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럼 이게 치유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책이 약인 셈인데요. 네.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기까지 또 이제 워밍업을 시켜주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책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읽은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네네. 사실은 이제 책을 읽고 나면 보통 독서 대화 혹은 독서 토론 이런 데서는 내용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네. 줄거리라든지 네. 주제를 찾는다든지 이런 내용 중심의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걸 또 치유적 대화라고 합니다. 이 치유적 대화에서는 주로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본인이 느낀 생각, 또 자기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로 나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독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줄거리를 잘 이해했나, 네네. 등장인물에 대한 관계 설정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하는 건데 네네. 독서 치료에서는 오히려 읽은 독서를 한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꼈나 이런 걸 많이 파고드시게 되는군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생각을 좀 변화시키고 좀 더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독서 치료가 하는 치유적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런 과정이겠구나 하는 느낌이나 이해가 어렴풋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커리큘럼이 딱 있어서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이의 개별 상태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담을 해 나가시는 거네요. 네, 검사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도 다 살펴서 그 치유서라고 하는 그 책들이 수천 권이 있거든요. 네. 그 책들 중에서 아이한테 제일 적합할 만한 책을 이렇게 선별해 주는 것도 이제 독서 치료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소장님께서요, 이 마음 근력이 자녀의 공부를 결정하고 또 제대로 성장시킨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독서가 마음 근력을 키워준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마음 근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실제 근육의 힘처럼 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혹은 어려운 일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 혹은 힘일 텐데요. 네, 최근 심리학자들은 이게 마치 근육과 같이 이제 마음 안에도 힘이 있고 그걸 이제 마음 근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네, 잘 아시고 계시는 뭐 자존감이나 자기 조절 능력, 효능감 같은 것도 네. 쓸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낙관성이나 회복 탄력성 혹은 성격 강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 근력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뇌를 깨우는 월요일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